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선 GV70의 기본 옵션 구성만 알아봤었는데 기본 차값은 5,380만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다면 5,75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왔었는데 산타페 덩치의 기본 차값이 5,700 마리아 방구야 했었지만 옵션 구성이 산타페 중간 등급에서 옵션 3-4가지 정도는 넣었던 정도에 거의 어라운드 뷰나 천연가죽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정도의 옵션만 살짝 빠졌던 GV70의 기본 옵션 구성에 이어서 오늘은 추가 옵션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기본 옵션 구성은 이전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옵션 구성 및 사륜구동, 스포츠 패키지 이런 친구들 지난 영상에서 가볍게 다뤘으니까 요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GV70의 선택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색상은 굉장히 많은데 무려 12가지나 있는데, 무광 컬러론 화이트, 그레이, 그린, 약간 상한 도라에몽 색상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무광은 70만원 추가다. 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제도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색상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무광 색상인 만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기본 색상은 화이트, 은색, 쥐색, 깜장색, 녹색, 상한 블루, 도라에몽, 토마토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시거나 자연광 아래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미급 차량인 K3, 티볼리, 모닝 이런 친구 약간 재미없는 빨강이 아니라 스팅어처럼 거의 캔디 레드 스타일의 아주 예쁜 쨍한 스타일의 파란색과 빨간색, 그린 이런 친구들인데, 내가 카탈로그에서 봤던 거랑 느낌이 분명히 다르니까 반드시 실물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나중에 되팔 땐 화이트가 못해도 1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색상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다면 그때 화이트 한번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 시트 색상은 기본, 추가 옵션을 선택 안 하면 일반적으로는 인조가죽이 들어가고, 색상은 블랙과 이렇게 베이지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170만원을 추가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이 친구로 바뀌는데, 인조가죽에서 천연가죽 시트로, 그리고 알루미늄 내장재와 차량 곳곳에 크래시 패드나 도어 쪽이나 콘솔이나 리어 에어벤트 이런 쪽에 인조가죽이 추가되면서 차량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재질을 확 올려준다. 이게 뭔 소용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급이 있던 차량을 타셨던 분이라면 크래시 패드나 이런 쪽에 우레탄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까지 천연가죽으로 바뀌는 가장 기본적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정도는 그래도 권장드리는 편이고, 색상은 아까 있었던 블랙과 베이지 2가지 외에 브라운과 그레이 2톤, 블루와 브라운 2톤, 버건디와 그레이 2톤 이렇게 3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170이 아닌 300만원을 추가하면 나파가죽으로 시트가 바뀌는데, 나파가죽은 천연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든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차량 내 엘레강스 내장재, 마찬가지로 크래시패드나 콘솔, 리어 에어벤트 요런 데 인조가죽 내장재, 거기에 추가적으로 핸들이 투톤으로, 그러니까 블랙과 바닐라였다면 핸들도 블랙과 바닐라, 그레이와 브라운, 브라운과 블루, 버건디와 그레이 이렇게 약간 짬뽕이 된 고급스러운 친구로 바뀌고요. 안타깝게도 블랙 인테리어를 선택한다면 투톤 핸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런 필라나 헤드라이닝 쪽에도 스위드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준다. 하지만 옵션 값은 300만원이고 나는 차량 내 내장재를 중요시해. 마찬가지로 기존에 조금 급이 있었던 수입 차량을 타서 그래봤자 S클래스 정도 아니면 요 정도 내장재 안 들어가긴 하는데, 내장재 재질에 조금 신경을 써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2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저의 기본 권장 구성은 시그니처 디자인 1이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인조가죽과 천연가죽은 차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래도 제네시스를 구매한다면 요거까지는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제 요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휠 옵션인데, 기본으로는 18인치 이렇게 생긴 친구, 그리고 110만원을 추가하면 이렇게 생긴 19인치로 가장 대중적으로 디자인과 효율 이런 데서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19인치, 그리고 무려 330만원이 추가되는 21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 이외에 추가 옵션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이나 조금 더 좋은 승차감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19인치에서 프리뷰를 선택하시거나 21인치 휠을 선택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천 사양엔 파퓰러 패키지 1, 2 이렇게 있는데 옵션 값이 무려 360만원, 770만원. 첫 번째 1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차량 전면부 유리에 제한 속도, 현재 속도, 각종 경고 등 내비게이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가 켜졌을 때 앞 차량과 차간 거리가 얼마나 줄어들고 멀어지는지 앞유리에다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친구.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라고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네 친구가 짬뽕으로 묶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그리고 다음으로 후열까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3존 공조, 그리고 2열 수동선 커튼, 2열 통풍 시트 요 정도가 추가되는데 요 세 친구를 각계로 선택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95만원, 2열 컴포트 70만원으로 39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묶음으로 구성하면 35만원을 뺀 360만원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묶음으로 팔기 위해서 옵션 값을 다른 친구들보다 높게 설정한 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에선 거의 뭐 한 130만원 받는 걸 190만원으로 올리던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른 차량들보다 크기가 훨씬 크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7, 80만원 받는 거 130만원으로 올려놓던지, 2열 컴포트는 뭐 70만원 이 정도면 그냥 아무튼 옵션 값을 미리 뻥튀기를 해놓고 묶어서 구매하면 마치 조금 더 저렴하게 느끼게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옵션 구성을 해놨다. 요것은 내가 GV70을 구매하면서 그래도 좋은 옵션 구성 약간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2는 무려 770만원인데 방금 파퓰러 패키지 1 고 뭉탱이 묶음에다가 추가적으로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요렇게도 추가되는데 컨비니언스엔 운전석과 동승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그러니까 쿠션이 빠방하게 들어가면서 착좌감도 훨씬 좋고 쿠션감도 좋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막 시트 쿠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조금 더 친절한 친구. 그리고 동승석에도 메모리 시트, 차 안에 음악이나 뭐 향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뭐 4가지의 무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요거는. 그리고 앞좌석 요렇게 암레스트에 자외선 살균 기능, 마지막으로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는데 후방 촬영 영상을 내 룸미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차량 내 사람이 그득그득 탄다면 룸미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 자체는 260만원인데 좋긴 좋은데 에르고 모션 시트 참 맛있는 친구인데 약간 들러리 친구들이 무드 큐레이터, 살균 조명 요런 약간 들러리 친구들이 묶음으로 들어가면서 옵션 값이 확 올라갔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2는 기존 기본으로 들어가던 고속도로 주행 보조 1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내가 방향지시등만 켜도 차로를 알아서 싹 바꾸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내가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던 교차로 대형차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교차로 교차 차량, 측방 접근 차량, 추월시 대형 차량까지 인지하고 회피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면서 회피를 하려고 핸들을 확 돌렸을 때 차가 조금 더 감아주면서 확실한 회피를 도와준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확 당겨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도움을 주는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지능형 헤드램프는 거의 상시 상향등이라 보면 되는데 앞 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에 있는 LED만 딱 꺼서 상향등은 켜져 있는데 그쪽만 상향등을 딱 죽여주는 그런 똑똑한 친구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경험했던 제네시스들은 아직은 살짝 아쉬웠던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가 업그레이드 됐는진 한번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벤츠 멀티빔 그런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주행 중에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존엔 경고만 들어갔었고 요 정도의 옵션 구성이 마찬가지로 추가되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트 2는 200만원이었다.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26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60만원, 파퓰러 패키지 1 360만원, 그러니까 820만원짜리를 770만원으로 줄여준다. 그리고 파퓰러 2에 있는 모든 옵션을 갖게 하면 85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원래 260만원까지 안 하는 옵션이지만 묶어서 사면 조금 더 싸게 보이게 하려고 기본 옵션 값을 조금 늘려놓은 감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이고요.
GV70의 급을 생각했을 땐 파퓰러 패키지 2는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파퓰러 패키지 1까지는 GV70의 급을 생각했을 땐 아주 부담까지는 아닌 적당한 패키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추가 옵션 구성은 방금 설명드린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1, 2, 헤드업은 빼고 다른 친구로 알아보자면 4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패키지는 러기지 매트가 바뀌고 러기지 스크린이 추가된다. 가방이나 짐 이런 것들을 살짝 가려줄 수도 있는 친구. 그리고 2열에 220V 단자가 들어가는데 제 차량에도 있지만 생각보다 차박이나 캠핑할 때 그냥 파워뱅크를 쓰지 굳이 좀 불안하게 자동차에 있는 것을 굳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옵션 구성의 폭력성을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는 펀치력은 없는 친구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쓰임새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무려 170만원짜리 뱅앤로슨 사운드로 기존 9개의 일반 스피커에서 7개 늘어난 16개 뱅앤로슨 사운드로 들어가는데 뱅앤롭스는 언제든 저도 정말 맡기지만 뱅앤로스는 정말 한 번의 후회도 없었던 그런 만족스러운 스피커인데 차량 전력의 한계상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달아도 대박적인 차이는 없어. 근데 일단 개수가 거의 꽃배기니까 풍성함에서 다를 것이다. 그리고 노면의 소음을 맞받아쳐서 조금 더 정숙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차량 내에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85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 패키지로 순정 블랙박스인데 빌트인 캠 1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빌트인 캠 2 화질도 조금 더 개선되고 음성 녹화도 되는 업그레이드가 된 친구.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전방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입혀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1은 상당히 아쉬운 친구였지만 2로 되면서 선택률도 많이 늘었고 영상을 쉽게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적용된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편하긴 하지만 요 85만원이라는 옵션 값을 생각했을 때 블랙박스랑 보조 배터리에 85 약간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사용을 반드시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로 1열에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 천장에 통짜로 들어가는 그런 왕 통나무 같은 친구인데 이것도 정말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적용된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차박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워서 밤하늘도 볼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오늘 견적은 일반적인 인기사양 19인치 휠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한 가지, 그리고 파노라마,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2까지 선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밑에 부가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나, 제가 옛날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옵션인데 막상 적용이 된 차량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네 생각이 들었었던 매트 패키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았던 기억이 있네요. 최종 차값은 가솔린 2.5 터보에 2륜구동, 화이트 외장, 시그니처 디자인 1이 추가된 천연가죽 내장재, 블랙 앤 바닐라 베이지, 19인치 휠 옵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파퓰러 패키지 한 가지를 추가한 GV70, 6,220만원 정도의 차값이 나왔고요.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다면 6,670만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까지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계산하기 편하게 6,200으로 보고 현대기아의 평균금리 5.5%로 한번 알아보자면 36개월에 188만원, 60개월에 119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108만원, 36개월에 171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40만원, 60개월에 89만원, 선납금을 2,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80만원, 36개월에 125만원, 선납금을 3,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10만원, 60개월에 70만원, 선납금을 3,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0만원, 36개월에 95만원, 선납금을 4,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80만원, 60개월에 51만원, 선납금을 4,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1만원, 36개월에 65만원, 24개월에 95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2차원대 카잘이라는 어플이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견적 한번 내보시고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견적과 서비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플을 통해서 견적 보기에서 구매 상담 요청 한번 해보시면 서비스와 견적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발품을 한 번 더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나의 재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